조선시대판 수능이라 불리는 과거시험. 대과시험을 보고 있는 만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수능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입니다. 무과시험도 초급 장교를 뽑는 공무원 시험이고요. 통역관, 의사, 화가 등등을 뽑는 잡과 역시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조선에 수능은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국립대 성균관에는 어떻게 입학했던 걸까요? 혹시 그 시절에도 대학생들은 맨날 술 처먹고 토하거나 같은 조별과제에 시달리진 않았을까요? 조선시대 대학생에 대한 교양 만두 시작합니다. 사실 과거 시험은 총 4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과, 무과, 잡과 시험은 합격만 하면 바로 공무원이 되는 시험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생원, 진사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수능이었죠. 허생원, 최진사 이런 사람들이 이 생원 진사시에 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원과는 논술 전형, 진사과는 문예 창작 전형이었습니다. 둘 중 자신 있는 과목의 시험을 치면 되는 거였죠. 경쟁률이 개빡세서 최종 합격생은 생원 진사 각 100명씩 총 200명밖에 안 됐습니다. 합격자는 100패라는 합격증을 받았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합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었고요. 합격을 해도 성균관에 다니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욜로족으로 인생을 즐겨도 되고 하급관리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입신 양명 태클을 타서 고위급 관리가 되고 싶으면 생원지사로는 부족했고 대과에 합격해야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성균관은 대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고시생들이 모여있는 학원이라고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균관 재학생 총 정원은 200명, 기본적으로 통학은 금지됐고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기숙사비, 등록금, 식비, 문구류까지 전부 공짜였죠. 전액 장학생 개꿀인데 싶지만 정원이 미달될 때가 더 많아서 과거 시험 합격생 외에도 외부 입학생을 추가 모집했는데요. 당시 생원과 진사시의 합격생 평균 연령은 무려 34.5세. 입학하면 뭐 이런 선배 혹은 이런 선배 절대 없었고요. 합격생의 대부분이 처자식 딸린 30대 가장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버텨야 하는 성균관을 꺼려했던 겁니다. 게다가 성균관은 입학과 졸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있고 싶으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시스템이었죠. 학교 생활이 거지 같다 싶으면 그냥 자퇴하면 끝이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한 유생 만두, 꼭두 새벽부터 북치는 알람 소리에 잠이 깹니다. 일반적으로 성균관 기숙사의 룸메는 4~5명이었는데 다 냄새나는 개저씨들 뿐이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려고 주섬주섬 교복을 입는 만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균관 유생들의 교복이랑은 좀 다른데요. 실제로 성균관의 교복인 청금복은 시대별로 디자인과 색깔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밝은 옥색이었던 교복이 성종 때 진한 남색으로 한번 바뀌고요. 영조 때는 무려 3가지 색깔로 TPO에 맞춰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유생들의 교복 색깔을 성균관 네이비로 통일하겠습니다. 성균관은 출석 체크를 학식에서 했습니다. 역시 밥의 민족은 출첵도 남다른데요. 아침 저녁을 다 먹으면 출석 점수 1점을 주고 300점을 채우면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점점 대리 출석이나 점수를 조작하는 양아치가 늘어나서 골치를 썩였죠. 게다가 딱 봐도 거의 밥경찰 수준의 학식 메뉴.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다면서 출첵이고 뭐고 자퇴하겠다는 유생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밥을 다 처먹고 강의를 들으러 명륜당에 간 만두. 교수님의 랜덤 뽑기 시험에 재수없게 걸리고 마는데요. 저거 뽑기. 이렇게 매일매일 무작위로 치는 시험 말고도 열흘마다 치러야 하는 장문시험, 매월 말에 치는 월말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시험을 오지게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죽도록 외워야 하는 전공 교과목이 이만큼이나 있어서 1년 내내 고통받아야 했죠. 불쌍하게도 성균관 유생들이 놀 수 있는 건 한 달에 겨우 2번뿐이었는데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성균관의 대학가인 반촌으로 놀러가서 길거리 음식들로 배를 채우기도 하고 반촌에서 하숙하는 동기 집에 놀러가서 술도 마시고 성균관 교 내에서는 금지돼서 하지 못했던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성균관은 기숙사도 후지고 밥도 맛없고 테스트도 X나 많고 자주 놀지도 못하는 개 열악한 곳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성균관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등록금이 공짜여도 집에서도 편하게 먹고 자면서 고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생들은 왜 성균관에 다녔던 걸까요? 왜냐면 빡센 기숙학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부 처 안 할까봐 하는 제 뇌피셜이고요. 일반적으로 과거 시험이 3년마다 한 번씩 열린 반면에 성균관에는 재학생들만 칠 수 있는 특별 과거 시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내 경시대회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본 시험 때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본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패자부활전 시험을 열어서 합격시켜주기도 했죠. 심지어 임금이 성균관에 놀러 왔다가 그냥 삘 꽂히면 즉석에서 과거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성균관은 조선 중기 영정조 때 전성기를 달렸습니다. 특히 정조는 본인 자체가 똑똑했던 인간이라 그런지 성균관의 유생들을 미친듯이 쪼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정조가 성균관 특별시험을 치르면서 문제를 냈는데 이게 존나 어려웠는지 유생들이 답을 개판으로 쓰거나 심지어 백지를 내버립니다. 답안지 꼬라지 보고 급발진한 정조대왕, 유생들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니들이 그러고도 성균관 학생이냐? 중고딩보다 못한 게 말이 되냐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어떻게 백지를 내냐? 이것들이 죽을래고 똑바로 좀 하자 진짜. 네, 글자 틀려도 그냥 먹으로 처발라버리는 위험. 딱 봐도 정조대왕님 개빡쳐 보이죠. 역시 윗사람이 똑똑하면 아랫사람은 피곤한 법입니다. 너 개피곤하겠다 만두야. Nope. 저희가 MSG를 열심히 쳤는데요. 그래도 성균관이 단순한 엘리트 양성소나 고시 학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정치를 거지같이 할 때,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직접 나서서 학생운동을 하기도 했고 조정에서도 유생들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이념과 성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 집단이기도 한 거죠. 그나저나 12월로 미뤄진 수능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백 년 전과 마찬가지로 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멤버들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